네,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해석. 제가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약서의 해석. 그래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 계약의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복춘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기본 원칙은 무슨 방법이다? 규범적 해석. 규범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배울 시간은 자연적 해석이고 법률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 파트만 나와요. 그리고 이 지문만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매매 목적물은 갑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을토지로 기장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게 되면 매수인 모두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는 매도인 및과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모두 그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는 뭐였죠? 갑토지였는데 표시상에 계약서에 쓰는 것은 표시라고 했죠. 표시상에 효과 의사는 을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일치죠. 그럼 보통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접근합니다. 자기는 갑토지로 생각했는데 표시를 했다. 그러면 착오로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매도인의 의사가 의사, 표시 이렇게 구분해서 갑이 있는데 표시를 을로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예요. 이 경우에는 착오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매수인도 갑이었는데 표시는 을로 했어요. 매수인도 입장에서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똑같아요. 지금 착오 형태가. 그리고 요 부분만을 봤을 때 일치해요. 이러한 경우에도 규범적 종전과 맞죠. 원칙대로 해결할지. 결론은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 아닌 자연적 해석을 택한다는 얘기는 이 의사를 존중하고 계약을 해석하겠답니다. 무슨 내용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계약서에 지금 목적물, 항상 매매계약서가 쓰면 매매계약서에 보면 들어가는 게 목적물이에요. 목적물다. 소재 지번, 아파트 갖는 뭐 전용 부분, 맥동, 매토, 목적물을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을토지라고 돼 있어요. 계약서에 지금 계약서예요. 근데 규범적 해석,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경험적 해석. 여러분 을토지면 뭐죠? 규범적으로 객관적으로 을토지예요. 규범적 해석이. 여러분 을이면 을인 거죠. 그런데 이게 표시상의 효과서입니다. 계약서에 해석한 게 표시된 거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시한 게 계약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와 같죠? 매도인의 의사, 내심적 효과서는 뭐였죠? 갑이었어요. 또 매수인에도 의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내심적 효과서는 갑을 사기로 원했는데 규범적 해석은 둘 다 착오로 접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되잖아요.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뭐다? 의사를 보니까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잘못된 표시로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아니면 자연적 해석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은 이럴 때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런 경우 내심적 효과에서 일치할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면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갑토지로 된다는 겁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을로 써 있지만 자연적 해석 방법을 거쳐서 갑토지를 보는 거예요.
계약서는 을이지만 해석상 갑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규범적 해석일 때는 항상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보통 여기는 을이다. 당사자 의사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둘 다가 공통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쌍방에 공통하는 동계착오 괴로움은 같은 논의상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더 이상 그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 의사 표시 불일치 접근하는 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랑.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비록 계약서상에는 을토지지만 자연적 해석, 이걸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쓰면 틀린 말이죠. 자연적 해석을 적용되게 되면 목적물은 계약서는 을로 됐지만 갑이 되는 거예요. 즉 계약서에는 을로 돼 있지만 이 당사자 계약은 을, 갑,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다. 해석상, 자연적 해석을 거쳐서. 그렇다면 을토지에 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의 유효력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을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니까 해석상 갑토지잖아요. 즉 을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비록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을토지로 돼 있지만 자연적 해석 거쳐서 계약 체결은 갑토지이기 때문에 을토지는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즉 등기 원인이 없다는 거, 무효다. 따라서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격려된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을 거쳐서 비록 계약서에는 을토지로 되어 있지만 갑으로 온다. 즉 계약서에 을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적 해석을 수 있게 갑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즉 매도인의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었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의사와 내심적 효과 의사, 매수인의 의사 즉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 방법으로 가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의 해석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